네, 다음으로는 쇼트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5가지 분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뭐 다양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영상에 대한 이론을 처음 다뤄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사체의 크기, 그러니까 촬영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면, 일단 지금 화면에서 멀리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이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작게, 전신을 작게 잡는 것을 익스트림 롱샷 쇼트라고 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XLS, EL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어, 그러니까 익스트림 롱샷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쓰면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영화 촬영 관련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문서를 표현할 때 좀 한눈에 좀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표현할 게 많은데 이거를 익스트림 롱쇼트라고 다 쓰게 되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약어라고 하는 간단한 표현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멀찌감치 보이는 이런 쇼트를 익스트림 롱 쇼트라고 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VLS, Very Long Sho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익스트림보다 ELS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근데 ELS냐 VLS냐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미터까지는 ELS고 몇 미터까지는 VLS다. 뭐 이런 것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FS라고 하는 것은 풀숏. 이거 방송에서도 뭐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풀샷으로 잡아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풀샷은 사람의 전신이 꽉 차게 들어가는 것, 이것을 풀쇼트라고 합니다. FS. 좀 더 가까이 가서 KS라고 하는 것은 니 쇼트라고 하고, 니는 뭡니까? 무릎이죠. 그래서 무릎 위로 사람을 찍는 것, 무릎 아래는 찍지 않고 무릎 위로 찍는 것을 니 쇼트, 니 샷이라고 하고, MS는 미디엄 샷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반신 정도, 허리 정도에서 자르기 때문에 웨이스트 쇼트라고도 하고, MS 미디엄 쇼트라고도 합니다. MCU는 미디엄 클로즈업, 그러니까 가슴 정도, 체스트 샷, 버스트 샷이라고도 하고, 가슴 정도에서 화면을 잘라서 얼굴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을 MCU, 미디엄 클로즈업이라고 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 CU는 이제 얼굴을 꽉 채워서 보여주는 것. 보면은 이제 머리 위에 공간이 없죠. 그리고 쇄골 정도에서 화면을 아래쪽을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얼굴 부분을 가까이 가서 표현하는 것을 CU, 클로즈업 샷이라고 하고, 다음 X하고 E 또 나왔죠? X하고 E는 익스트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XCU, ECU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까이 가서 찍은 것을 ECU, XCU라고 하는데,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영화에서, 어떤 장르의 영화에서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대개는 스릴러나 공포물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물의 심리 상태, 불안함, 이런 것, 불안함 같은 것을 표현하는 데 많이 쓰이는 쇼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인물의 숫자에 따른 그 쇼트의 구분을 봅시다. 자, 한 명이니까 원쇼트. 크기에 따른 분류로 보면은 이거는 클로즈업 정도 될 것 같아요. 클로즈업, 미디엄 클로즈업, MCU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괴물이죠, 영화. 자, 이거는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투쇼트라고 하고, 이거는 지금 헤드룸, 머리 공간이 없고 쇄골 정도에서 잘랐기 때문에 클로즈업 투샷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5명이 나왔기 때문에 5샷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이제 3명 이상 정도 되면 그룹샷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5명이 나왔으니까 그룹샷이고요. 허리에서 잘랐기 때문에 미디엄 샷, MS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도에 의한 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앵글이죠. 그래서 앵글에 따른 구분을 보여줄 텐데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 이 앵글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간혹 틀린 경우가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간혹 틀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틀리지 않으려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대상보다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 아니면 비슷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카메라가 이 사람들보다 어디에 있느냐 보면은 지금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걸 보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방의 구석진 부분, 이 선을 쭉 연결하면은 하나의 점에 모이게 되겠죠. 이 모이는 하나의 지점을 소실점이라고 하죠. 이 소실점의 위치가 보는 사람의 눈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카메라의 위치가 되죠. 카메라의 위치가 대상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우 앵글이라고 합니다. 벌레가 보는 시점,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보는 시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웜즈 아이 뷰라고도 하죠. 다음 이거는 카메라의 위치가 사람의 얼굴 위치와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아이 레벨 숏라고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높이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숏, 미디엄 숏라고도 합니다. 네. 그냥 눈높이에서 찍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하이 앵글 숏는 아까 얘기했듯이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그 앵글의 종류가 구분이 된다고 했죠. 하이 앵글은 카메라가 높이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높이 있다는 건 그 피사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내려다보는 게 되겠죠. 네, 내려다보는 장면.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새가 내려다보는 것과 비슷한 뷰다라고 해서 벌즈아이 뷰, 조감시, 새가 내려다보는 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른 분류를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카메라가 좌우로 움직이는지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등에 따라서 쇼트의 이름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 팬이라는 게 있는데 패닝. 팬은 파노라마의 준말이고 촬영기를 수평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서 촬영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팬 레프트, 라이트로 구분이 되는데 패닝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렌즈가 향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그 카메라의 타겟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패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틸트, 틸팅은 똑같이 패닝하고 똑같아요.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런데 카메라의 타겟,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가 가리키는 방향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다가 고개를 내려서 땅을 보는 것, 이게 틸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려다보면 틸트 업, 내려다보면 틸트 다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 쇼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선생님이 샷이라고도 하고 쇼트라고도 하고 좀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혼용을 하고 있는데, 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SHOT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한글로 옮겨 적을 때 샷이라고 의뢰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하긴 한데, 그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쇼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선생님도 입에 착 달라붙지는 않지만 쇼트라고 발음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렇게 좀 혼용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쇼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강의에서는 조명에 따른 변화, 그리고 조명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